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일주론 강의, 오늘은 을묘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을묘일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은 을묘일주인데 어떤 일주든 여러분들의 일주를 딱 보면 이것이 음으로 되어 있는지 양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주라는 것은 음양 오행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음양이라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성적인 성향인지 외향적인 성향인지 적극적인 스타일인지 소극적인 스타일인지 이것을 음양의 판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묘일주는 위아래로 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천간은 음인데 지지는 양, 이런 건 없어요. 천간 지지가 전부 다 양이든 전부 다 음이든 한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묘라는 것은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음의 성질이 어때요? 음이라는 것은 좀 여성적이면서 차분한 그런 스타일을 말하거든요. 그럼 을묘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성스러우면서 좀 차분한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물론 나머지 6글자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만 이 을묘일주가 음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은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나타낼 때는 토끼를 나타내고요. 토끼가 좀 순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을묘라는 게 모두 목기운으로 되어 있고, 특히 묘목은 봄에 땅 속에서 올라오는 새싹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땅속에서 올라오는 새싹, 그리고 위아래로 다 목기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기운이 사람의 성장 시기를 보더라도 유아기 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방이 있으면은 어린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가만히 있어요? 막 뛰어놀죠. 어른들은 가만히 있어도 어린아이들은 막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하고 끄집어내가지고 막 같이 놀기도 하고 떠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시도를 잘합니다. 목기운 강한 사람들은요, 기획력이 뛰어나요. 기획력. 그리고 예술적인 감수성, 상상력, 이런 것도 뛰어납니다. 어린아이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을묘일주라는 게 토끼가 좀 순한 것처럼, 그리고 이 묘목이라는 게 그 어떤 큰 나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무슨 새싹 같은 걸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음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부드럽고 유연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묘일주는 겉으로 볼 때에도 부드러운데 실제로 내면적으로 볼 때에도 좀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귈 때 좀 쉬운 상대, 만만한 상대,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을묘일주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어린아이들 예민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막 야단을 친다든가 뭐 싫은 소리 해봐요. 그럼 애들은 어때요?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처럼 이 을묘일주라는 것은 안으로는 상처를 많이 받고 예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기운 강한 사람들이 학문운이 뛰어나요. 목기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종이의 원료가 뭐예요? 나무죠. 종이의 원료가 나무거든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막 글 쓰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기운이라는 것은 학문운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을묘일주가 안으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리고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이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볼 때에는 치고 나가는 돌파력,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 속 화초라고 볼 수 있고, 고난을 헤쳐나가는 돌파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똑같은 오행에 들어온 일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성관계가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이 간여지동인 일주는 대체적으로 이성운이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론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주 분석을 잘 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일주 강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사주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일주든 뭐든 간에 일단 사주 명식을 보고 예제를 보고 풀어보는 그런 학습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책 아무리 붙잡고 떠들어봐야 이 사주팔자 8글자 딱 내밀면서 한번 풀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 입이 떨어지지도 않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니 사주 공부를 뭐 6개월을 했다느니 1년을 했다느니 3년을 했다느니 5년을 했다느니 그러는데 이 사주 명식을 딱 내밀면은요 말을 못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사주에 대한 적응 능력. 그게 뭐예요? 사주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었다 그래요. 그런데 부모 권유로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이 맞지 않아 갖고 학교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고 외모는 학교 홍보 모델을 할 정도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건 큰 장점이죠. 그리고 리더십 뛰어나고 장학금 받을 정도로 성적이 우수하고 그리고 부모는 글로벌한 인재를 만들고 싶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정축년, 을사월, 을묘일, 병자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음이 6개예요. 그리고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셋, 화기운이 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겠지만 이 목화토금수 오행도 음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에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목화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음이 6개지만 사람이 성격 자체는 어때요? 밝다고 봐야 됩니다. 성격이 밝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말도 잘하고 이 목화가 강한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 좀 충격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주를 유심히 이렇게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여자, 남자도 그렇지만 특히 여자, 목화가 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혼녀 중에 목화가 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금수가 강해요. 그러니까 목화가 강하면은 사람이 성격이 밝고 말도 잘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즐겁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혼을 잘 안 합니다. 목화가 강한 사람들. 금수가 강한 사람들이 이혼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음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목화가 강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주 음적인 성향으로만 뭐 아주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막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죠? 화기운이 많고 토, 금기운이 없습니다. 금기운이라는 게 관성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관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공무원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공무원에 적합한 사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어떤 걸 주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화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에는 어떤 오행이 가장 강하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 오행이 내 인생의 갈 길을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신상간운이 가장 강한데 식상운이 뭐라 그랬어요? 표현 능력이라 그랬죠. 글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목기운이 3개나 되는데 이 목기운 자체가 비교적 그 학문운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문운을 나타내는 인성운도 하나가 있으니까 공부하는 데는 유리한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속 썩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자라온 거예요. 재수해서 수도권대 생명공학과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군대 제대해가지고 새학기 복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자는 전혀 관심 없고 미팅 한번 안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 연구원으로 일해야 되는데 잘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주를 보시면 병자년, 개사월, 을묘일, 이모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도 1개, 2개, 3개, 4개, 5개 목화가 강해요. 그래서 지금 음양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
이 일주와 월주가 전부 다 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음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목화가 강하다는 점에서 사람이 성격도 쾌활하고 그리고 표정도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보시면은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없습니다. 오행이 좀 치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뭘 나타내냐면 재성운하고 간성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여자하고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창 젊은 나이인데 여자를 아예 만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에는 혼자 살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여자를 안 만나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가정운이 아주 약하다는 거, 이 점이 중요하고, 졸업 후 연구원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수기운이 강하잖아요. 인성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는 잘 맞는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태권도 관장이고요. 딸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는 곳은 어렵다고 생각해 이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태권도장을 이전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하다가 이전을 했는데 별로 재미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 몸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비교적 괜찮아졌다 그래요. 근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김인년, 갑술월, 을묘일, 신사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오행의 구성이라든가 뭐 용신운이 들어오냐 기신운이 들어오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주를 볼 때에는요, 지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일간인 을목이 신금에 의해서 을신충이 되고 있습니다. 관성운에 의해서 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을묘일주가 원래 예민한데 이렇게 일간이 신금에 의해서 극을 당하니까 이 사람은 더더욱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은 일간이 충을 받고 지지는 술토하고 미토가 있는데요. 축토가 들어올 때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 삼형살이라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천간충에다가 삼형살까지 형성이 되니까 축토가 들어올 때 축술 및 삼형살이 되거든요. 이 점도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을묘일주 자체가 충에 약해요. 그러니까 이 목기운이라는 것은 금기운에 의해서 다 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금이 들어올 때도 안 좋고 유금이 들어올 때도 안 좋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일단은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 안 좋은 운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 대운은 이제 유아기 시절이 안 좋았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축토도 80이 넘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운은 상관없는데 일단은 1년운에서 주의해야 될 게 많다고 봐야 돼요. 천간에 신금이 들어올 때도 안 좋고, 축토가 들어올 때도 안 좋고, 지지가 충하는 유금이 들어올 때도 안 좋고, 지금 토기운하고 목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천간지지가 다 토기운이 들어올 때도 안 좋다. 그리고 을묘나 갑인년도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재성운이 강한데 내가 이 재성운을 취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수기운이나 목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운에서 수기운이나 목기운이 안 들어옵니다. 22살 신미대운서부터 61세 무진대운까지 이 40년간 인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시기에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힘이 강해야 내가 이 재물운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점에서 약점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도 이분이 이제 1년운을 잘 봐갖고요,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1년운이 좋을 때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관장을 한다 그랬는데요, 이 을묘일주 자체가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제 태권도 관장이라는 게 특히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면서 태권도 관장이지만 오히려 그 학생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을묘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